최근 아이렌의 유상증자 소식을 보고도 바로 구조를 읽지 못하면 주가가 빠질 때 겁이 나서 팔고 다시 오를 때 비싸게 따라빚는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질문은 간단합니다. 아이렌은 기존 주주의 지분을 깎아먹는 회사입니까? 아니면 더 큰 현금 흐름을 사기 위해 지금 지분을 파는 회사입니까?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아이렌의 증자가 왜 단순한 악재가 아니라 AI 인프라 시장의 돈의 흐름을 보여주는 신호인지 이해하게 됩니다. 많은 투자자는 아직도 아이렌을 비트코인 채굴 회사로 기억합니다. 실제로 출발점은 맞습니다. 전기를 싸게 구해서 컴퓨터를 돌리고 그 대가로 코인을 받는 사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이 아이렌을 다시 보기 시작한 이유는 코인이 아니라 전력과 부지, 그리고 그 위에 GPU를 꽂을 수 있는 권리를 이미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돈이 어디서 어디로 움직였는가입니다. 예전에는 투자자 돈이 반도체 회사로 몰렸습니다. 엔비디아가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AI 수요가 커지자 이제 돈은 칩만 만드는 회사에서 끝나지 않고 그 칩을 실제로 돌릴 데이터 센터와 전력 인프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변화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좋은 칩이 있어도 전기가 없으면 작동하지 않습니다. 부지가 있어도 변전소와 송전 연결이 늦으면 가동하지 못합니다. 결국 AI 산업은 기술 경쟁이면서 동시에 전기와 건물, 자금 조달 속도의 경쟁이 된 것입니다. 보통 제조업이나 수주 산업은 계약을 먼저 따고 그 다음 돈을 빌리고 마지막에 설비를 깝니다. 그런데 지금 AI 인프라 시장은 순서가 반대로 바뀌고 있습니다. 먼저 GPU와 전력 용량을 확보한 회사만이 나중에 큰 고객과 계약할 수 있는 구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수요가 공급보다 훨씬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같은 빅테크는 지금 당장 모델을 돌릴 공간이 필요합니다.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가장 싼 가격이 아니라 약속한 날짜에 실제로 전원을 켜줄 수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아이렌의 선주문 전략이 등장합니다. 아이렌은 계약서를 들고 GPU를 찾으러 다니는 대신 먼저 대규모 GPU 물량과 전력 인프라를 확보해두고 고객을 만나려 합니다. 쉽게 말해 빈 가게를 먼저 임대한 뒤 손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입지 좋은 상가와 설비를 확보한 상태에서 임차인을 고르는 쪽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유상증자가 나옵니다. 시장은 보통 주식수가 늘어나면 내 지분이 희석된다고 반응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회사가 새 주식을 팔면 기존 주주의 몫은 작아집니다. 하지만 그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에 따라 희석은 손실이 되기도 하고 더 큰 자산을 사는 입장권이 되기도 합니다. 아이렌이 말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60억 달러는 당장 전부 찍어내겠다는 숫자가 아니라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조달 한도라는 점입니다. 즉 수도꼭지를 완전히 틀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큰 공사를 앞두고 수압을 확보해둔 상태에 가깝습니다. 투자자는 여기서 주식수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자금이 어떤 자산으로 바뀌는지 같이 봐야 합니다. 그 자산의 핵심이 바로 파워드 쉘입니다. 어려운 말 같지만 뜻은 단순합니다. 전기가 들어오는 땅, 변전소, 송전 연결, 건물 뼈대 같은 기본 인프라입니다. GPU는 몇 년 뒤 새 것으로 바뀔 수 있지만 이런 기본 시설은 훨씬 오래 남습니다. 이렇게 보면 아이렌은 단순히 기계를 사는 회사가 아닙니다. 전기가 연결된 산업용 땅을 사서 그 위에 시대에 맞는 장비만 교체해가며 계속 돈을 버는 구조를 만들려는 회사입니다. 비트코인 채굴장이 AI 데이터 센터로 전환될 수 있다는 말은 과거 자산이 완전히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더 비싼 용도로 재평가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그래서 내 돈과 무슨 상관인가를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이렌 주식을 산다는 것은 비트코인 가격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AI 서비스가 늘어날수록 전력과 데이터 센터의 희소성이 더 커질 것인지에 돈을 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칩 회사의 성장 다음 단계에서 인프라가 더 비싸질 것인가를 판단하는 투자입니다. 이 구조는 다른 시장에서도 반복됐습니다. 유튜브를 보면 미스터비스트는 영상 하나를 올리기 위해 촬영 장비보다 먼저 제작 시스템을 키웁니다. 결과물을 한 번 잘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계속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아이렌도 비슷합니다. 한 번의 매출보다 반복해서 가동할 수 있는 인프라 공장을 먼저 만들고 있습니다. 월가에서 톰 리 같은 인물이 시장의 큰 방향을 읽을 때도 개별 숫자보다 자금의 흐름을 먼저 봅니다. 지금은 돈이 칩에서 끝나지 않고 전력, 데이터 센터, 장기 기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을 놓치면 아이렌의 유상증자를 단순한 악재로만 보게 되고 반대로 이 흐름만 믿으면 희석 리스크를 너무 가볍게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가겠습니다. 예전에 기업이 자산을 쌓아두기만 하던 단계가 트레저리 1.0이었다면 그 자산을 담보로 돈을 조달하는 단계는 2.0, 그리고 자산 자체를 계속 굴려 현금 흐름을 만드는 단계는 3.0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테이킹도 쉽게 말하면 코인을 그냥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맡겨두고 대가를 받는 구조입니다. 아이렌이 하려는 일도 비슷합니다. 자산을 보유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그 자산이 지속적으로 돈을 만들어내는 구조로 가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래서 정말 그 자산이 미래의 현금 흐름으로 바뀔 수 있느냐입니다. 유상증자가 무서운 이유는 주식 수가 늘어서가 아니라 늘어난 자본이
부분이 헛투자가 될 때 기존 주주가 이중으로 손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봐야 할 것은 아이렌이 확보한 전력과 GPU가 실제로 어떤 계약, 어떤 수익, 어떤 경쟁 우위로 연결되는가입니다. 이제 핵심 반론부터 보겠습니다. 아이렌이 위험하다고 보는 사람들의 논리는 분명합니다. 첫째, 유상증자는 기존 주주의 지분을 희석시킵니다. 둘째, GPU를 많이 산다고 해서 자동으로 높은 수익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특히 ATM 방식은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구조 중 하나입니다. 회사가 필요할 때마다 시장에서 주식을 조금씩 팔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는 주가가 오를 때마다 위에서 새 물량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구조를 상시 오버행, 즉 머리 위에 계속 매달린 매도 압력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누가 손해를 볼까요? 먼저 단기 주주가 손해를 봅니다. 주가가 조금 오르면 회사가 발행할 수 있다는 불안 때문에 매수세가 약해지고 밸류에이션이 쉽게 높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중장기 투자자도 고민이 생깁니다. 어차피 회사가 더 팔 수 있다면 지금 사는 것보다 나중에 사는 편이 낫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ATM은 단순히 주식 수를 늘리는 것뿐 아니라 투자자의 행동 자체를 늦추는 효과를 만듭니다. 여기에 더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아이렌이 제시한 미래 매출이 실제는 나오지 않으면 희석은 그냥 손실로 끝난다는 점입니다. 설비는 늘었는데 가동률이 낮고 고객 확보가 늦고 현금 회수가 느리면 주주 입장에서는 지분은 줄고 수익은 안 늘어나는 최악의 조합이 됩니다. 이 반론은 가볍게 넘길 수 없습니다. AI 인프라 사업은 결국 공장 사업과 비슷해서 기계를 들여놓는 순간부터 감가상각과 이자 비용이 시작됩니다. 돈 버는 시점보다 돈 쓰는 시점이 먼저 오기 때문에 타이밍을 잘못 맞추면 기업은 성장주가 아니라 과잉 투자 기업으로 재평가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반론은 경쟁입니다. 아이렌은 전력과 부지를 갖고 있지만 클라우드 서비스 운영 경험만 놓고 보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같은 거대 사업자보다 약합니다. 결국 GPU를 비싼 값에 빌려주려면 고객 관리, 네트워크 운영, 소프트웨어 최적화까지 함께 증명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시장이 아이렌을 완전히 버리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반론을 넘어 왜 자본이 여전히 이 회사로 흘러가는지 봐야 합니다. 핵심은 아이렌이 단순한 장비 구매자가 아니라 이미 병목을 통과한 자산 보유자라는 점입니다. AI 인프라 시장에서 가장 귀한 것은 값싼 전기가 아니라 확정된 날짜입니다. 돈을 더 준다고 해서 전력 연결 일정이 빨라지지 않고 신청서를 냈다고 해서 바로 변압기와 송전 인프라가 따라오지도 않습니다. 결국 시장은 누가 더 싸게 하느냐보다 누가 먼저 켜주느냐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렌의 자산은 숫자보다 구조가 중요합니다. 이미 전력이 연결된 부지와 변전소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후발주자가 3년에서 5년 기다려야 할 시간을 앞당겨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시간 차이가 바로 돈이 되는 이유는 빅테크가 AI 수혜를 빨리 만들수록 먼저 시장을 장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돈의 흐름도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고객 선지급금, 전환사채, 리스, 그리고 유상증자 한도까지 묶어서 보면 자본은 아이렌이 확보한 전력과 GPU를 실제 매출로 바꾸는 방향으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즉, 투자자 돈이 운영 적자를 메우는 데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미래 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공급 능력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대형 고객의 의미가 나옵니다. 이런 고객은 단순히 매출처가 아닙니다. 아이렌이 약속한 날짜에 가동할 수 있는지, 전력과 렉을 실제로 채울 수 있는지 검증해주는 외부 인증서 역할을 합니다. 은행과 채권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계약이 있어야 돈을 더 빌려줄 명분이 생깁니다. 정부 정책도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데이터 센터가 쓰는 전력 때문에 일반 가정의 전기요금이 오르면 정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수혜자가 비용을 더 직접 부담하는 구조가 강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되면 자본이 약한 신규 사업자는 진입하기 어려워지고 이미 전력과 부지를 확보한 사업자의 희소성은 더 커집니다. 이 말은 아이렌이 무조건 안전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시장의 판이 GPU를 몇 개 샀는가에서 전기와 자금을 얼마나 빨리 연결할 수 있는가로 바뀌는 순간 기존 보유 자산의 가치가 다시 계산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같은 자산이라도 시대가 바뀌면 평가 방식이 달라지고 그 변화가 주가를 움직입니다. 그래서 내 돈과의 연결점도 더 선명해집니다. 아이렌 투자에서 중요한 것은 비트코인 가격을 맞추는 능력보다 이 회사가 확보한 인프라가 향후 2년에서 5년 동안 더 비싼 현금 흐름으로 바뀔 수 있는지 판단하는 능력입니다. 결국 질문은 하나입니다. 희석을 감수하고도 더 큰 매출과 더 긴 계약을 만들 수 있느냐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숫자를 더 세밀하게 보는 일입니다. 아이렌의 전력 규모, 실제 매출 전환 속도, 경쟁사와의 위치 차이, 그리고 시장이 왜 이 회사를 단순 채굴주가 아니라 인프라 자산으로 다시 보기 시작했는지를 한 단계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숫자를 더 구체적으로 보면 판단 기준이 조금 선명해집니다. 첫째, 아이렌은 이미 운영 중인 전력과 앞으로 개발 가능한 전력 파이프라인을 합쳐 큰 규모의 공급 능력을 쥐고 있습니다. 둘째, 그 전력의 상당 부분은 아직 현재 매출에 전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은 지금보다 미래의 가동률을 더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셋째, 아이렌의 사업은
단순 채굴에서 AI 클라우드로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채굴은 비트코인 가격의 영향을 크게 받지만 장기 클라우드 계약은 상대적으로 예측 가능한 현금 흐름을 만듭니다. 돈의 성격이 시세 의존형에서 계약 수익형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넷째, 자금 조달 구조도 같이 봐야 합니다. 유상증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객 선지급금, 전환사채, 리스, 차입이 함께 섞여 있습니다. 이 말은 한 종류의 돈에만 의존하지 않고 미래 매출을 앞당겨 현재 설비로 바꾸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섯째, 이 구조는 성공하면 강한 레버리지, 즉 작은 자기 자본으로 큰 자산을 굴리는 효과를 냅니다. 반대로 실패하면 고정비와 희석이 동시에 압박합니다. 그래서 아이렌 투자에서 중요한 것은 회사가 돈을 많이 모았는가가 아니라 모은 돈이 제때 수익 자산으로 바뀌는가입니다. 여섯째, 전력 병목이 완화되더라도 바로 공급 과잉으로 가기는 어렵습니다. 전력 연결, 변압기, 냉각, 건물, 금융 조달이 모두 동시에 풀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AI 인프라 시장은 생각보다 오랫동안 병목 프리미엄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곱째, 기술 효율이 올라가면 오히려 수요가 커질 수 있습니다. 전기 사용량이 줄어들수록 AI 서비스 단가가 낮아지고 그러면 더 많은 기업과 개인이 AI를 쓰게 됩니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제번스의 역설처럼 효율 개선이 총 수요 확대를 부르는 구조가 AI에서도 반복될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결론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아이렌은 전통적인 의미의 안전한 가치주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단순한 테마주로 보기에도 이미 전력, 부지, 계약, 자금 조달이라는 실물 기반을 꽤 많이 확보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아이렌을 볼 때는 한 문장으로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이 회사는 비트코인 채굴 회사라기보다 전력과 데이터 센터를 먼저 확보한 뒤 그 위에 가장 돈 되는 워크로드를 계속 얹으려는 회사입니다. 이 정의가 맞다면 시장의 비교 대상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내 돈과 무슨 상관인가를 다시 답해보겠습니다. 단기 투자자라면 상시 오버행, 실적 변동성, 비트코인 가격 연동성 때문에 여전히 매우 불편한 종목입니다. 반면 중장기 투자자라면 전력 자산이 더 비싼 계약 매출로 바뀌는 과정을 사는 셈입니다. 쉽게 말해 단기는 주식 수와 뉴스 흐름이 가격을 흔들고 장기는 전력 1메가와트가 얼마의 매출과 얼마의 이익으로 바뀌는지가 가격을 결정합니다. 결국 투자 기간에 따라 같은 기업이 전혀 다르게 보이게 됩니다. 아이렌은 이 차이가 매우 큰 종목입니다. 여기서 경쟁사와의 비교도 중요합니다. 코어위브는 더 강한 서비스 사업자에 가깝고 네비우스는 기술 운영 능력이 강점인 회사에 가깝습니다. 반면 아이렌은 규제가 비교적 덜한 지역의 전력과 부지를 가진 건물주 성격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관점에서도 구분이 필요합니다. AI 서비스 성장에 베팅하는 돈과 전력과 인프라 병목에 베팅하는 돈은 같은 AI 투자처럼 보여도 성격이 다릅니다. 아이렌은 후자에 더 가깝기 때문에 같은 AI 종목이라도 다른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한편 로버트 형제가 왜 이런 구조를 만들었는지도 중요합니다. 이들은 비트코인 가격 자체보다 에너지와 인프라가 결국 돈이 된다는 사실을 먼저 봤습니다. 그래서 채굴기보다 땅과 전력망에 집중했고 그 판단이 AI 시대가 오면서 다시 평가받고 있습니다. 결국 아이렌 지금 사도 될까라는 질문의 답은 단순한 예나 아니요가 아닙니다. 1년 안에 주가가 얼마나 오를지를 묻는다면 불확실성이 크다고 답하는 편이 맞습니다. 하지만 3년에서 5년 동안 전력 병목이 유지되고 확보한 자산이 장기 기약 매출로 전환될 것이라고 본다면 검토할 이유는 충분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봅니다. 아이렌은 공포 때문에 무조건 피해야 할 종목도 아니고 AI라는 이유만으로 무작정 쫓아가야 할 종목도 아닙니다. 숫자와 구조를 함께 볼 수 있는 사람에게만 맞는 종목입니다. 주식은 결국 이야기보다 현금 흐름이 오래갑니다. 아이렌을 보실 때도 비트코인 꼬리표나 유상증자 헤드라인보다 전력 자산이 계약 매출로 바뀌는 속도와 그 과정에서 주주 몫이 얼마나 남는지를 계속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방식의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을 저장해 두시고 앞으로도 숫자 뒤에 구조를 함께 읽어가시면 좋겠습니다.